하지만 엠브레인의 딥데이터는 양보다는 그 안에 있는 뎁스에 좀 더 주목했다. 빅데이터가 아닌 딥데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엠브레인 얘기를, 패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엠브레인의 모든 딥데이터와 관련된 거는 패널에서 그 소스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행동했고, 앱은 어떤 걸 쓰고, 어떤 결제를 하고, 집에 반려견이 있고, 로봇 청소기를 쓰고,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희 표현으로 싱글 소스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데서 그 뎁스가 있다 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적이지? 평소 이미지가 완전 다른데. 단아가로 끝나요. 네. 말투가 원래 단아가가 아니신데. 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TV 윤덕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또 왁자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뷰가 있는데요. 긴장 타고 계시는 강성구 팀장님,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직 자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패널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경 대표님. 네, 로그인티 조현경입니다. 엠브레인 최선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강성구 팀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그 근거로 아니요. 친분 질문 자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인터뷰어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엠브레인 딥데이터 영업을 하시는 강성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엠브레인에서 리서치 영업 본부를 맡고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더듬은 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넣어주세요. 좋아요. 원래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엄청 긴장 타시네요. 재밌어요. 예. 이제 딥데이터로 영업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엠브레인이 사실 빅데이터라는 호칭들이 더 일반화되어 있는데 엠브레인은 딥데이터라고 하잖아요.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엠브레인도 처음에는 빅데이터란 말을 썼었는데, 저희가 뭐 분석을 하고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꼭 그 방향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워딩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딥데이터라는 단어를 저희가 소거하게 되었고요. 일단 빅데이터와 딥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브레인의 딥데이터는 양보다는 그 안에 있는 뎁스에 좀 더 주목했다. 빅데이터가 아닌 딥데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딥데이터가 다른 빅데이터들과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여진 데이터의 현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행동했고, 앱은 어떤 걸 쓰고, 어떤 결제를 하고, 집에 반려견이 있고, 로봇 청소기를 쓰고,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희 표현으로 싱글 소스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데서 그 뎁스가 있다 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심각한 개인정보 아닙니까? 개인정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받은 겁니까? 동의를 다 받고 운영하게 되고요. 이 엠브레인이 전체는 178만의 패널을 갖고 있지만 그 178만이 모두 딥데이터가 되진 않습니다. 결국에 개인의 동의를 받고, 어떤 분은 위치 정보를, 어떤 분은 앱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동의받은 사람에 한해서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집단화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아예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 집단의 특징을 뽑아낼 때 집단 간 분석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정보나 다른 쪽의 태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기존의 패널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같이 끌어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 개인당 라이프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입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빅데이터와 차별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를 뭐가 다르죠? 라는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때 주로 예를 드리는 게 이제 앱 데이터와 관련된 걸 예를 들어 드리는데, 앱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누가 깔았고, 누가 얼마나 쓰고, 그리고 시간은, 이탈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정보가 되긴 하지만 계속 같은 정보를 쓰다 보면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데이터만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쓰는지는 알지만 남자 여자인지 기본 프로파일은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앱을 만든 회사라면 회원 가입을 시키거나 정보를 취득하면서 우리 앱을 쓰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경쟁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쪽에 보통 문의 주실 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경쟁사도 알고 싶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저희 편으로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앱 데이터에서 경쟁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앱을 하나를 사용을 할 때 하나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시간대별로 파악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서부터 각각 시간별로 앱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지 장을 본다면 특정 마트에서 보다가 다른 마트로 넘어가서 보는지 가격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변화를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가능합니다. 거죠. 그러면 그 유저가 예를 들어서 쿠팡 앱을 쓴다. 쿠팡 앱도 쓰고 마켓컬리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 한 사람이 각각의 앱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다 비교 그렇죠. 분석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분석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적이지? 평소 이미지가 완전 다른데. 단아가로 끝나요. 네. 말투가 원래 단아가가 아니신데 굉장히 지적이에요. 네, 좋아요. 근데 좀 진행하면서 적응이 안 되네.